안녕하세요. 이번 주차에는 스터디 초반 때 진행했던 이 에어포일에 대해서 이제 메쉬를 짜고 해석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들었던 2D 모형은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는 이제 다시 제가 또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제 거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까지는 저번에 했었고, 이제 메쉬를 2번 클릭해 주셔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Z축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4개 바디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메쉬를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보면은 이제 메쉬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약간 되게 삐뚤빼뚤한 모양이 많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은 이렇게 촘촘한 거에 비해 오른쪽 부분은 약간 널널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왼쪽에만 집중이 되고 오른쪽에는 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메쉬는 약간 균일한 모양의 메쉬 형태가 짜여 있는 게 좋은 메쉬라고 하네요. 이제 고체랑은 다르게 유체에서는 이제 촘촘한 메쉬가 더 중요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결과, 더 확실히 제대로 된 해석을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메쉬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체니까 들어가는 부분인 인렛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4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임드 셀렉션, 이제 아울렛을 보시면은 이렇게 2개 선택하시고 네임드 셀렉션 아울렛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일단 인렛과 아울렛 이렇게 2개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어포일도 형성을 해줄 건데, 에어포일은 하나, 둘, 셋, 4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자그만한 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그만한 거 하나까지 더 선택을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인드 셀렉션 F4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고 메쉬에 그 후에 메쉬에서 이제 페이스 메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번 더 진행을 해보자면은 페이스 메싱하고 지오메트리의 이 4개 부분을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그리고 다시 제너레이트를 해보시면은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균일한 모양의 메쉬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인설트에서 사이징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이징을 누르시고 아까 왜냐면은 이게 여기다 사이징을 넣으시고 그 후에 지오메트리를 이 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똑같이 나머지들도 다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힘드니까 하나 누르고 우클릭 사이징, 하나 누르고 우클릭 사이징, 하나 누르고 우클릭 사이징, 우클릭 사이징, 우클릭 사이징, 우클릭 사이징 돼있나? 하나 둘셋 세 개 안 돼있죠? 그래서 하나 누르고 하나 누르고 사이징, 얘 누르고 사이징, 얘 누르고 사이징.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해보시면은 10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메쉬를 어떻게 짜줄 거냐면 이제 이 H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H가 이제 8번, 그러니까 8번 이 메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에어포일 주변에서 촘촘하게 이 끝부분에서 거의 촘촘하게 형성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8번 누르시고 바이스 타입을 이런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바이스 벡터를 30으로 맞춰주시면은 아까는 이제 이렇게 똑똑똑똑똑 하고 이제 같은 모양이었다면은 지금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메쉬가 이 주변에서 좀 더 촘촘하게 형성된다는 거를 이제 말해줍니다. 다른 데를 보자면은 여기도 이 에어포일 주변에서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바이스를 이렇게 30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뒤로 가 있죠. 뒤로 가 있으면 얘를 반대로 눌러주시면 안으로 갈수록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 위에 거 G가 4번도 똑같이 30. 얘도 반대로 가니까 얘도 똑같이 맞춰주시고 얘도 바이스를 30 반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안으로 갈수록 여기 4개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얘랑 이 오른쪽에 이 네 부분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겁니다. 얘도 얘의 방향은 왼쪽으로 촘촘하게 30 되어 있죠? 얘는 밑으로 촘촘하게 해서 반대니까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촘촘하게 바꿔주시고 F랑 EF도 다 해줍니다. 6, 7번 6번은 이제 30 반대니까 이렇게 반대로 맞춰주시고 7번 또 똑같이 30 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양으로 여기 안으로 촘촘하게 왼쪽 위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촘촘하게 왼쪽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얘네 사이징을 여기서 여기까지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타입을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바꿔주시고 9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더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이 4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 하고 클릭 사이징, 하나 하고 클릭 사이징, 하나 클릭 사이징, 하나 클릭 사이징. 여기 마지막 조그만 거 하나도
누르시고 클릭 사이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총 5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1번의 디비전을 여기 타입을 number of division 90로 바꿔주시면 아까 이렇게 일자로 쭉 있었던 모양이 이렇게 에어포일 형상을 따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얘네 두 개도 11, 12도 number of division을 90으로 바꿔줍니다. 얘는 14번은 number of division을 88로 바꿔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조그만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얘를 number of division을 2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 타입에서 사이징을 이제 어댑티브 사이징 이 도형에 맞게 바꿔준다는 거를 yes로 바꿔주시고 퀄리티에서 스무싱을 이제 하이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다시 메시 제너레이팅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좀 큼직큼직한 모양에서 지금 엄청나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 모양이 이렇게 더 촘촘하게 바뀌었고 이 앞부분에 이 메쉬의 모양들이 이 도형을 에어포일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쉬가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메쉬를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퀄리티 창을 활성화시키고 메쉬 매트릭에서 스퀘어니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게 좀 작게 이상하게 나오는 분들은 이 창을 좀 늘리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니스에서 스퀘어니스에서 어떤 걸 확인하냐면은 지금 이 메쉬들이 거의 0이 가깝게 만들어진다면은 되게 잘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완벽하게 0에 가깝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에버리지 값을 보시면은 에버리지 민과 맥스가 있고 에버리지 값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버리지 값이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메쉬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소고널 퀄리티에서 이번에는 아까 스퀘어니스와 반대로 이 값들이 1에 가깝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얘도 아까와 같이 에버리지 값이 얼마나 1에 가까운지 어떻게 더 메쉬를 수정하면 1에 가깝게 되는지를 이제 수정을 하시면서 보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이 창을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셋업을 2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OK를 누르시고 여기 나오는 이 체크를 이제 맞춰주시고 이제 이 솔버 프로세스가 이제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 컴퓨터의 코어 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6코어 시리스레드이기 때문에 6으로 맞춰주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얻기 위한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니셜 컨디션 이런 거를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셋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불러와졌고 불러와주시면은 이렇게 OK를 누르시고 이 모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체크를 먼저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모델이 양의 모델이기 때문에 다 뭐 볼륨이라든지 에어리어 값이 양수로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모델을 클릭해 주시고 비스커스에서 K 입실론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 후에는 이제 머티리얼을 이제 머티리얼에서 에어 공기에 대한 값이 이제 아마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셀존 컨디션에서 플루이드를 셀존 컨디션 그래서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누르시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0으로 바꿔줍니다. 그 원래 맨 처음 나왔던 이 값은 이제 엔시스 자체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배웠어가지고 이제 이 게이지 압력을 0으로 맞춰주시면은 0부터 아마 이 게이지 압력 0이 되어서 이제 절대 압력을 이제 절대 압력에 대한 값을 이제 나중에 해석 결과값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0으로 맞춰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렛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렛에 대해서 magnitude and direction으로 바꿔주시고 인렛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를 400m/s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400m/s면은 공기 음속이 이제 340km/h 340m/h 그러니까 거의 음속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속도이겠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시켜주시고 아울렛에 대해서는 나가는 부분에 출구의 압력을 5만 파스칼로 바꿔주시고 컨스턴트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렛에 대한 것 조건이 400m/s 그리고 아울렛은 5만 파스칼로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솔루션을 들어가 주셔서 솔루션에서 모니터의 레시듀얼 값을 이제 0.001로 0.00001로 바꿔주실 건데 이 값은 이제 컴퓨터가 수치적인 계산을 진행하면서 이제 뭐 수치 계산에서 배우셨으면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함수를 모를 때는 이제 임의로 이 x 값에 대해 한 함수 값만 알고, 그러니까 임의의 x 값에 대한 함수 값을 알고 그 x 값에 대한 기울기를 알 때 그 다음 x 그 다음 이제 fx2의 값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x1을 기준으로 임의의 fx에 대한 본인의 컴퓨터의 추측 함수를 이제 알아가는 방식을
이제 컴퓨터는 사용을 하는데, 그 도중에 이제 이 방식, 뉴튼 랩슨이라는 방식을 보시면은 이제 x1과 x2 간격, 그리고 x2와 x3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게 아마 갈수록 더 좁아질 텐데, 그래서 이 x1과 x2 사이에 차이에 대한 차이와 이 x3와 x2 사이의 차이에 대한 비율이 나중에 얼마까지 작아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오차를 이제 이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없다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 천번의 반복 시행 중에서 결과가 안 끝나면 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1000번의 결과 시행을 이제 다 하게 돼서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고 계산 시간도 엄청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임의로 유한한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최대한 작은 값으로. 그래서 그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트에서 새롭게 new, 그리고 새로운 false 리프트에서 드래그 false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 에어포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해주십니다. 이제 드래그 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렛,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인렛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드래그 폴스가 항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OK X, 네,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새롭게 또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리프트에 대한 힘을 또 체크를 해주시고 에어포일에 대해서 OK를 실행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이 리포트 파일 제로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에딧,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제로 파일에 에딧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로 파일에 이 두 개의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솔루션의 메소드를 눌러주시고 메소드를 커플드,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초기 기준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시고 0, 400을 눌러주시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십니다. 그럼 얘가 이제 초기 아마 기준을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그 후에는 런 칼큘레이트에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노를 눌러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를 눌러주시고 이 현재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컴퓨터가 반복 계산을 해야 할 횟수인 이터레이션 넘버의 1000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칼큘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칼큘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까지 차면은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될 겁니다. 네, 그 계산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래픽에서 컨투어를 클릭해 주시고 이 에어풀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클릭 후에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컴퓨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 외부 유동자에 대해서 지금 에어포일의 앞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보이시죠?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빠르게 오다가 이 앞부분에 날개 앞부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속도가 다 압력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포일의 모양이 이제 비대칭으로 이제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본인 직접 그리셔가지고 밑부분에가 이렇게 빨갛게 형성이 되고 윗부분에는 반대로 파랗게 형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이제 양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날개 모양은 이제 이러한 모양의 날개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모양의 날개들에 대해서 앞부분의 해석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